중심 부위의 연골판의 국소적인 파열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봉합술을 시행하여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사랑병원 허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른사랑 연골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바른사랑 연골판의 손상 및 그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사랑 연골판이란 슬관절 관절 주머니 속의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무릎 모델을 보면 대퇴골과 아래다리뼈인 경골 사이에 무릎 관절이 존재하게 되는데, 무릎 관절 사이에 관절 주머니가 있고 이 안에 무른 구조물인 바른사랑 연골판이 있습니다. 무릎을 위에서 봤을 때 반달 모양이라 하여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졌지만, 실제로는 말발굽이나 영어 대문자 C자와 같은 모양이고, 무릎 한쪽당 무릎의 내측 및 외측, 안쪽 및 바깥쪽 두 개의 연골판이 존재하게 됩니다. 연골판은 무릎뼈인 경골의 앞과 뒤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고, 그 주변부는 관절낭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내측에 비해 외측은 좀 더 유연하여 운동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손상은 내측 연골판이 바깥쪽 연골판보다 더 쉽게 손상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골판은 주로 72% 정도의 물과 나머지 28% 정도의 기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질의 약 75%, 4분의 3은 우리가 콜라겐이라고 하는 교원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성은 나이나 연골판의 상태에 따라서 매우 변하게 되므로 나이가 들수록 연골판의 구성이 변하게 되어 조금 탄력성을 잃는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또한 연골판의 주변부 3분의 1은 혈관 및 신경이 풍부하나 연골판 중심부로 진행될수록 혈관, 신경들이 없는 섬유연골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 부위의 연골판의 국소적인 파열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봉합술을 시행하여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골판의 구조에 대해서 알 때에는 원판 연골판이라는 선천적 이상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태생기,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발달 과정 중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연골판의 중심부가 사라지지 않고 연골판이 아까 말씀드린 말발굽 모양이나 대문자 C자 모양이 아닌 동그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외측에 주로 발생하며 한국에서는 서양보다 훨씬 흔하여 전체 인구의 약 한 10% 내에서는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원판 연골판은 선천적인 이상으로 통증 없이 평생을 사는 경우도 있으나, 연골판의 모양 변화 및 또 아까 말씀드린 콜라겐 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파열 등의 손상을 적은 힘에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골판의 기능은 체중 부하 시에 슬관절에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고 슬관절에 전달되는 체중을 넓게 분산시켜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또한 관절의 안정성에 도움을 주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슬관절, 무릎 관절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칠 당시에 무릎 내부에서 찢어지거나 끊어지는 느낌을 느끼는 환자도 존재합니다. 또한 손상된 반월상 연골판 주변부의 극심한 통증이라든지 관절 주변 부위가 붓는 부종, 관절 내에 물이 차는 삼출 등의 증상은 주로 발생하는 증상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겠습니다. 관절 운동 시에 느껴지는 마찰음이나 소리도 증상 중에 하나고, 관절 운동 시 다 펴지지 않고 다 구부러지지 않는 잠긴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찢어진 연골판이 무릎뼈 사이에 끼어서 움직임을 제한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무릎의 불안정한 느낌이나 무릎에서 갑자기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연골판이 파열되어도 통증 등의 증상이 미약할 수도 있고 걸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골판 파열이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 상기 증상 중에 하나라도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는 게 추천됩니다. 연골판의 손상을 연골판 파열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요. 연골판의 파열은 원인에 따라 퇴행성과 외상성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열된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원인에 따라 퇴행성, 외상성을 구분해 보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골판의 수분 함량 및 콜라겐 성분의 변화로 인해 연골판의 성질이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 큰 외력이 없더라도 연골판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쪼그려 앉기나 빨리 걷기 등의 일상적인 동작에서도 큰 외력 없이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퇴행성 파열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또한 젊은 연령에서 스포츠 활동이나 사고 등의 강한 외력이 작용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연골판의 손상을 외상성 파열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발을 디딘 상황에서 무릎 관절에 회전력이 가해지면서 발생하는, 즉 축구나 태권도, 배드민턴 등의 스포츠 활동 도중에 발생하는 연골판의 손상이나 집중적인 타박에 의해서도 연골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외상성 파열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상성 연골판 파열은 십자인대 손상 등과 같이 다른 슬관절, 무릎 관절의 구조물의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연골판 파열은 파열된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연골판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연골판 주행 방향과 평행하게 찢어진 종파열, 또한 이러한 종파열이 길게 연장되어서 파열된 연골판이 무릎의 중심으로 양동이의 손잡이처럼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또 연골판의 중심 방향에서 가장자리 방향으로 찢어지게 되는 방사형 파열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파열된 파열 조각이 제자리에서 벗어나서 무릎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무릎뼈에 의해 짓이겨지는 피판을 형성하는 피판형 파열, 연골판의 위아래 면에 전단력에 의해 연골판의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는 수평형 파열, 이러한 것들을 혼합된 복합파열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 및 형태에 따른 분류는 연골판의 치료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단순히 연골판 파열이 아니라 나이, 원인, 형태에 따라서 치료 방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문진 및 신체 검진을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가 다친 방법이나 현재 겪고 있는 증상을 듣고 다칠 당시에 환자가 느낀 느낌 등으로 연골판 파열 여부의 동반 여부를 가늠하게 됩니다. 또한 신체 검진 시 내측 및 외측 연골판 주변부에 관절선을 눌러서 관절선 압통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압통이 있는 경우 연골판 파열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맥머레이 검사라는 신체 검진은 환자의 대퇴골과 경골을 잡고 무릎을 안쪽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연골판 자극 및 긴장을 주는 검사로 연골판 파열이 있을 경우 통증이 유발하게 되는 매우 훌륭한 검사입니다. 엑스레이로 대변되는 방사선 검사는 퇴행성 관절염 혹은 골절 등에 동반된 다른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기본적으로 연골판은 방사선이 투과되는, 즉 엑스레이상 찍히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엑스레이에서 연골판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MRI는 약 95% 정도의 민감도를 가지고 연골판 파열을 진단할 수 있는 확진 검사로 확진을 위해 시행하게 되고, 파열된 연골판을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파열된 양상, 모양 역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진, 신체 검진 시 연골판 파열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MRI 시행이 필요하겠습니다. 적절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연골판 파열을 방치했을 경우 연골판의 영구적인 기능 손실을 유발하고, 이는 무릎 관절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통증 및 부종을 유발하게 됩니다. 연골판의 충격 흡수 기능 및 체중 분산 기능이 감소하면서 연골에 더 많은 충격이 가해지고, 연골판 손상으로 인해 연골의 손상이 유발되며 가속화됩니다. 이러한 손상이 누적되면 결국 더 빠르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치료 시기가 늦어진 진구성 연골판 파열의 경우 봉합술 시행 후에 봉합 성공의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연골판을 봉합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연골판 파열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MRI상 우연히 발견된 증상이 없는 연골판 파열이나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통증이나 부종 등의 증상이 경미하고 파열의 크기가 국소적이며 추후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고령에서 비교적 흔한 수평파열의 경우에도 증상이 경미하다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천됩니다. 보존적 치료는 대표적으로 급성기 통증 및 부종을 줄이기 위해 프라이스 요법이 추천됩니다. 프로텍션, 보호를 하고, 레스트, 안정을 취하며, 아이스, 냉찜질을 시행하고, 컴프레션, 압박을 시행하며, 엘리베이션, 하지를 올려서 거상을 시행하게 됩니다. 보장구의 사용이나 얼음찜질, 또 붕대로 압박하는 효과, 아들을 사용하는 것, 주무실 때 베개 등을 사용하여 다리를 올려놓고 자는 등의 치료를 통해 급성기 통증 및 부종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사용이 초기 급성기 통증에 필요하고 대퇴사두근의 강화와 같이 근력 강화 운동도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릎 꿇기나 쪼그려 앉기, 경사가 심한 오르막이나 내리막길 피하기 등의 일상생활 시 자세를 조심하고 체중의 감소는 통증의 완화 및 관절염의 진행을 예방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에는 적절한 보호장구의 착용이 필요하며 관절광내 주사와 같은 보존적 치료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행하게 됩니다. 연골판은 중심부의 3분의 2의 혈관 분포가 적기 때문에 스스로 치유된 능력이 낮습니다. 급성으로 생긴 양송이 손잡이형 파열이나 방사형 파열 등과 같이 파열 양상 및 위치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무릎을 사용 시에 파열이 진행되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표준 치료로 적용되게 됩니다. 연골판 파열의 수술적 치료는 연골판을 봉합하거나 절제해내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수술의 목적이 통증 완화와 기능의 보존이므로 사실상 이상적인 연골판 수술은 연골판 봉합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골판 파열을 봉합할 수는 없습니다. 연골판 파열이 혈관이 없는 중심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봉합술을 시행하더라도 치유가 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로 인한 퇴행성 파열에는 봉합하더라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방향으로 찢어져 있는 복합형 파열의 경우에는 술기상 봉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파열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연골판 조직의 퀄리티가 변화하여 봉합하여도 치유가 되지 않는 진구성 연골판 파열 등에서는 단순히 연골판 봉합술을 시행하여도 치유가 되지 않고 재파열의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파열된 부위를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연골판 부분절제술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연골판 봉합술과 부분절제술은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여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골판 봉합술의 경우 다양한 수술 술기가 사용되고 있고 파열된 양상 및 환자의 나이나 상태, 동반된 다른 무릎 관절의 병에 따라서 다양한 치유 정도를 보이고 이러한 치유 확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골판의 부분절제술은 수술 후 대부분 경과가 빠르게 좋아지나 장기적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연골판 봉합술에 비해서는 관절염의 진행이 빠르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연골판 파열의 정도 및 크기가 심각하고 봉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골판을 많이 절제하는 아전절제술이나 다 절제하는 전절제술을 시행하게 되고 이는 수술 후에 다양한 임상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전절제술 시행 후에도 통증이나 부종 등의 증상이 거의 없고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할 수 있으나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 아전절제술이나 전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 퇴행성 관절염이 조기에 진행하는 소견이 관찰된다면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골판 수술 직후의 재활은 파열된 양상이나 크기, 환자의 상태, 동반된 병변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목발을 사용하여 체중 부하를 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체중 부하를 시행하여 보행을 시작하며 점진적으로 체중 부하 정도를 늘리게 됩니다. 또한 무릎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한 수동 및 능동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적절한 보장구와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능 회복을 위한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및 실관절 주변부의 근력 강화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수술 후 장기적으로 연골판 재파열을 예방하고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체중 관리를 시행하고 무릎 꿇기나 쪼그려 앉기 등의 자세를 피하는 일상생활 방식을 변화,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근력 운동 등이 꾸준히 요구됩니다. 연골판 파열은 무릎 관절 질환 중에 매우 흔한 질환으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재활을 통해 대부분 다치기 전으로의 기능 회복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관절염의 진행 및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외상성 파열의 경우 봉합 가능한 연골판 파열의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만성적인 관절염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골판 파열이 있다고 모든 환자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성적인 퇴행성 연골판 파열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도 많은 경우에 기능 회복이나 통증의 완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환자에서 외력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파열의 경우 치료 시기를 늦출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연골판 파열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